독자분들 중에서 요실금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실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요실금은 소변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와서 옷을 적신다든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요실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한테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의 여성분들의 절반 정도가 일생을 통해서 요실금을 경험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요실금은 생기는 원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방광에서 소변이 차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뇌 속에서 소변이 찼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느끼면서 이제 화장실에 가신 다음에 방광의 근육은 수축이 오고, 그리고 요도 관략근은 이완이 되면서 방광 안에 차 있는 소변이 바깥으로 이렇게 배출되는 이 과정이 사실 우리가 소변을 보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요실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실금의 종류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면, 여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요실금이 복압성 요실금입니다. 복압성 요실금은 왜 생기느냐? 보통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고, 그리고 출산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면 사실 그 골반의 근육이 이완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골반의 근육뿐만 아니라 요도 관략근이나 방광의 근육들도 다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대로 골반 근육이 방광이나 요도 관략근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했을 때, 방광 안에 소변이 찼을 때 본인도 모르게 그 소변이 바깥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하고, 사실 요실금의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은 80에서 9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박성 요실금이라는 요실금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 골반 근육이 늘어졌다든지 방광 근육이나 요도 관략근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소변이 얼마 차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심한 요감을 느낀다든지, 안 그러면은 방광의 근육이 이상적으로 민감하게 돼서 우리가 보통 흔히 과민성 방광이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런 상황일 때 소변이 얼마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요의를 느끼면서 소변을 보러 가시게 되고, 그 과정에서 소변을 지린다든지 아니면 속옷을 적신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복압성이냐 절박성이냐를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없는 게, 복압성과 절박성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형의 요실금이 사실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복압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이 같이 있을 경우에 환자 본인이 불편해하는 증상부터 먼저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게 되는 그 환자 중에서 중풍 환자분들이 계시죠. 사실은 중풍 환자분들처럼 뇌의 중추신경계나 또는 이외에 다른 말초신경계의 어떤 이상이 있어서 방광의 신경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요실금을 신경인성 요실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과성 요실금이라는 요실금도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요실금이라기보다는 다른 질염이라든지 방광염, 그리고 또는 정신적인 질환,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 다른 병의 증상들 때문에 요실금이 발생하는 것을 일과성 요실금이라고 하고, 사실 일과성 요실금은 그 원인을 밝혀내면, 예를 들어서 방광염이 있다 그러면은 방광염을 치료하면은 요실금 증상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질염이 있다 그러면 질염을 치료하시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원인을 찾아서 제거를 하면 그 일과성 요실금은 요실금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요실금을 일과성 요실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진단은 본인이 가장 잘 아시고 병원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력을 이렇게 정치를 하다 보면 당연히 요실금이다라는 어떤 그 진단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릴 수가 있고,
그 요실금이 어느 정도인지 과연 이것이 물리치료나 또는 약물치료를 해야 될 상황인지 수술적인 방법으로 넘어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판단은 사실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검사 방법이 요역동학 검사라고 유로 다이나믹 스타디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를 하면 이분이 복압성 요실금인지 절박성 요실금인지 그리고 요실금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수술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치료 방법으로 해도 상관없는 건지 등등을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자기 배뇨 일기를 쓴다든지 패드 검사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등등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사실 유로 다이나믹 스타디 요 역동학 검사로 요실금의 진단을 마치고 치료 방법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는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실은 약물치료나 물리치료가 되겠습니다.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는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방광의 신경이 너무나 과민해져서 생기는 절박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방광신경의 과민한 부분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약제를 쓰면 아무래도 절박성 요실금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복압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 복압성 요실금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골반 근육이라든지 노화에 따른 여러 가지 근육의 약화 때문에 생기는 요실금이기 때문에 골반 근육의 강화를 시켜줄 수 있는 전기자극 치료라든지 뭐 안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케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케겔 운동이나 또는 뭐 전기자극 치료나 약물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인체에 무해한 테이프를 사용해서 수술하는 방법으로 요실금을 많이 해결하고 있는데 이 수술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산부인과 전문 병원이나 여성 병원을 찾아가셔서 증상을 이야기하시고 검사 이후에 만약에 수술을 하셔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사실 너무 그렇게 크게 위험한 수술이라든지 위험한 치료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하셔도 되고 요즘은 이제 다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1박 2일 정도면은 수술 받으시고 바로 퇴원하셔서 일상생활에 복귀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시간도 그 개개인마다 틀리겠지만 5분이나 10분 정도면 끝날 수 있는 간단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수술 받으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실금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어떤 수명이 단축된다든지 또는 다른 심각한 문제,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실금이 일단 발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 활동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모든 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삶의 질적인 차원에서는 다른 질환과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여성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요실금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는 출산 이후에 늘어진 골반 근육을 사실 원 상태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점 더 약해져가는 골반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법,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면서 쉬운 방법인데 여러분들 케겔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케겔 운동은 한 5초에서 10초 정도 골반 근육을 여러분들이 쪼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하실 때 10회 정도 하시고 하루에 한 8차례에서 10차례 정도는 케겔 운동을 하셔야지 효과를 본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케겔 운동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허벅지 근육을 쪼은다든지 또는 엉덩이 쪽의 근육을 쪼은다든지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사실 케겔 운동의 효과가 굉장히 반감됩니다. 실제로 골반 근육만 쪼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항문 쪽에 있는 관략근이나 또는 요도관략근 쪽을 쪼은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다른 쪽의 근육을 쓰지 않고 골반 쪽에 있는 근육만 강화시킬 수 있는 케겔 운동을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식이요법,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인 음식이나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삼가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배뇨 습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는 뭐 직장이나 뭐 환경에 따라서 좀 틀려서 소변을 많이 참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소변을 많이 참고 방광을 혹사시키는 것은 사실 방광 기능이나 요도관략근의 기능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배뇨 습관을 가지면서 소변을 참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방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도 의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규칙적인 운동, 뭐 스트레스 덜 받고 뭐 충분한 휴식,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